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리탈이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어떤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사실 좀 이제 한국에서 리탈이라는 회사를 소개할 때 언제나 좀 이것으로 시작하는데 리탈은 글로벌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레딜림 로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 그룹사 안에 리탈이 지주사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플랜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 자동화 설계 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생산 관련한 이제 그룹사들에서 총 5개 그룹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80개 지사가 있고, 저희가 이런 이제 글로벌 판매망,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관련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독일에도 생산 기지가 있지만 방갈로르라든가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 송도에 사옥이 있고 거기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 세계 저희가 지금 이제 창립한 지는 한 58년 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199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인천 송도에 리탈 코리아 본사가 있고 그리고 부산에도 지사가 있고요. 현재는 직원 1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탈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산업용 인클로저, 우리가 이제 외함이라고 하는데 산업용 인클로저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클로저 그리고 나서 가장 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이제 에어컨, 산업용 판넬용 에어컨을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가장 효율적이면서 모니터링되고 제어가 되는 에어컨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라인업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게 저희 리탈의 목표가 되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플랜이라는 회사는 CAD죠. 일종의 이제 CAD라기보다는 이제 설계 툴인데 플래닝부터 그 다음에 뭐 싱글라인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와이어링 같은 이제 계장 관련한 지원까지를 전부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플랜을 시작으로 리탈에서 판넬이라든가 에어컨 같은 제품들, 그리고 리탈에서 역시 그 산업용 가공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장 관련한 것들. 그래서 가공기기까지 해서 이걸 묶어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솔루션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리탈이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 그 시장의 동향에 기반해서 고객들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솔루션으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하드웨어 자체가 솔루션이 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플랜과 리탈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와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결합해서 하나의 그 최근 시장에서 가장 그 화두가 되고 있는 IoT,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솔루션으로 이제 계속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접근 전략에서 고객의 요구는 사실 뭐 이제 표준화도 있고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고 예방도 좀 전에 설명해 주셨었고, 그다음에 특히 가장 뭐 중요한 것들 비용 절감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 등장하는 솔루션들이 AI, 빅데이터, 뭐 5G,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엣지, IoT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탈은 외함이죠, 인클로저. 그다음에 전기를 분배해주는 배전 시스템, 냉각, IT 이런 것들 결합해서 실제 그 저렇게 시장의 트렌드나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리탈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보면 이 사진이 그걸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뭐 저게 뭐야 알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레고라고 말씀을 드려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 있는 다양한 형상들과 사진이 사실은 하나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냉각 장치든 배전이든 제어 판넬이든 IT랙이든 하나의 프레임 안에,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형상을 달리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인클로저를 기반으로 전원을 분배하고 제어하고 냉각하고 엣지 데이터 센터 같은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경우에 뭐 지금 여기 다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들 계시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냉철하게 보면 이제 정보를 주도하는 제조 활동 정도,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화 정도가 되고, 다음 단계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거는 이제 디지털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를 넘어가는데, 그거의 기반이 뭐 저기 써있는 AI나 빅데이터, IoT 같은 IT 솔루션이 이제 리딩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IT가 발전하든 세상이 발전해도 물리적인 기반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기반에서 외함, 냉각, 그걸 기반으로 다시 이제 모니터링까지 엮는 그런 식의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자동화라고만 했을 때는 그 자동화에서 측정된 데이터 값들이 빠르게 분석되고 그게 생산에 피드백을 주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문제인데, 실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AI 기반의 어떤 결과치, 자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생산이 이렇게 반영해라라고 하는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야만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이, 스마트 팩토리라 선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생산 설비나 제어 라인에 제어 패널도 있지만 엣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그게 가장 컴팩트하면서 가장 생산단에 근접해 있는 데이터 센터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플랜과 리탈이 결합하면서 엣지 데이터 센터와 이런 이제 생산 관련한 각종 제어 패널까지, 스마트 패널까지를 이제 저희의 접근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디지털 트윈 구축에서 리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고 한다면, 리탈과 이플랜은 서로가 같은 그룹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플랜에서 제어 패널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현재 최근에 가장 핫하게 뭐 AR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과 현실을 가장 똑같게 구현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듯이 제어 패널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 초기 계획 단계에서 패널 설계까지를 하나의 라인으로 묶었을 때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 디지털 트윈 구축 기반에서 다양한 것들, 제어 패널이라든가 냉각이라든가 저 패널 자체가 냉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진은 저희가 이플랜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사례예요. 디사라는 게 이제 국내 한국 회사하고 PCS라는 건 전력 변환 시스템인데, 저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획 단계부터 개입해서 실제 저렇게 실제와 디지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와이어까지, 케이블링까지 일치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구현이 됐고요.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구축이 됐을 때는 판넬 표준화부터 관리, 그다음에 각종 나중에 사고 사례, 예지 정비까지 이런 걸 전부 다 분석하고 빠르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산업용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부분에서 흔히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늘에 별만큼 많은 언어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많은 언어가 있지만 실제 기계와 기계 사이에 많은 프로토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집해서 분석할 거냐. 그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IIoT, 인더스트리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하죠. 그래서 IIoT 기반에서 언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연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토메이션 ML이라는 데이터 포맷의 표준, 그 다음에 E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 그 다음 제품의 표준, 그리고 OPCUA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의 표준들이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토콜, 실제 그 소통하는 문서라든가 데이터의 표준화가 상당히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플랜 기반의 설계를 시작을 하면 그 기반으로 다양한 어떤 낭비적 요소들이 제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워크플로우 기반에서 볼 경우에 R&D에서 기구 설계, 뭐 가공, 각종 많은 업무가 진행될 때 뭐 종이 문서도 지나다니고 있고요. 엑셀 문서도 있고 PDF도 있고 다양한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문서들이 전화 통화와 엮이면 매일매일 낭비적 요소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데이터 로스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게 프로토콜의 통합이죠. 오토메이션 ML. 저걸 통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통합이 되고 하나의 데이터로서 순환이 되면 설계 데이터가 생산에도 적용이 되고 가공에도 적용이 되고 무손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이게 앞장으로가 안 넘어가네.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려 했던 거는 무손실로 데이터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이 플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플랜에서 무손실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예지정비하는 보존팀과 그 다음에 실제 그거를 개장하는 팀, 개장하는 회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구축하는 회사 간에 서로가 전부가 동일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밸류체인 기반에서 보면 이 플랜을 시작으로 디지털 트윈이 구축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자동화, 패널의 가공, 그 다음에 뭐 어떤 와이어 가공 같은 거에 대한 표준화, 자동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외함이라든가 배전, 냉각 같은 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니터링 기반에서 예지정비라든가 관리를 할 때 판넬의 온도, 그 다음에 장비의 상태, 각종 센서들과 연동까지를 같이 엮어서 상위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인 거, 밸류 체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한 밸류 체인이 되겠습니다. 밸류 체인 기반에서 볼 경우에 처음에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표준화를 해야 될 거고요. 표준화한 상태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어셈블리 하는 거죠. 개장을 하든 뭔가 기기 선정하든 어셈블리 한 상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계속 순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이 되는 이제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장을 사례로 들어볼 때 이 공장 안에서 각종 외함도 필요하고요. 외함의 냉각도 필요하고 어떤 모듈로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요. 엣지 데이터 센터죠. 그 다음에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구석구석에 고객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인프라 기반을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요. 그 중에 저희가 스마트 판넬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에서는 보통 이제 스마트 판넬이라고 할 경우에 뭐 그거 기존에 있는 모니터링 다 엮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재 제어 판넬이 모니터링과 엮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어 판넬에서 PLC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PLC 간의 연동 소통인 거지 실제 제어 판넬 내부의 온도, 누가 문을 열었는지, 그 다음에 냉각장치는 돌고 있는지, 그 냉각장치 이 상태값을 원격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지, 실제 내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거는 PLC 데이터라든가 DCS 같은 그 제어 관련한 데이터지 판넬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외함이나 배전이나 냉각장치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센서와 연동해서 모니터링 할 경우에 상위 시스템인 여러 가지 다양하죠. DCS도 있을 수 있고 스카다도 있을 수 있고 상위 시스템에 그런 데이터를 넘겨서 하나의 스마트한 운영, OT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좀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패널도 있고요. 냉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전도 있고요. 모니터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엮였을 때는 겉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패널은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연결했을 때 패널의 상태라든가 에어컨이 만약에 고장 날 수 있다라고 할 경우 예지 정비까지도 가능하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지멘스 같은 마인드스피어라든가 IoT 포탈 같은데 연동이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 기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갈 수 있는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패널들이 많이 있어요. 제어 라인에 보면 안에 모터 드라이브 패널이라든가 PLC 패널이라든가 다양한 패널들이 있고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와서 배전도 하고 할 경우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차단계 접점 부분. 그래서 접점에 대한 감시, 온도 감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패널 내부의 온도 감시, 그리고 냉각 장치에 대한 감시, 그다음에 도어를 누가 개방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엮여서 하나의 이제 스마트 패널로서 패키지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간략화하긴 했지만 안에 드라이브 패널 안에 PLC도 있고요. PLC 옆에 뒷레일 타입으로 바로 설치를 하게 되면
패널 내부 상태를 전부 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시를 통해서 패널을 이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위 시스템에 전달함으로써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실제 국내 사례는 아니고요. 해외 사례에서 이런 식으로 패널 안에 차단기, 배전, 그 다음에 각종 설비들, 냉각까지 모니터링까지 엮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이제 사진입니다. 근데 실제 해외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요.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적인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검토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이제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작은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큰 장비가 다양한 센서들과 연동해서 첫 번째는 차단기의 접점에 대한 온도 관리, 접점의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넬 내부 온도, 그리고 유니버설 센서라는 거는 거기에 다양한 외부 센서들, 뭐 가스 센서도 될 수 있고요. 아날로그 센서들 연동해서 패널 내부 상태를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다양한 제조사들이 센서를 제공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센서가 다양한 만큼 관리 포인트도 많아지는데 리탈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통합하는 모델들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그 POE 기반으로 센서들의 전원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인치 렉, IT 렉에서의 모니터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속판이죠. 마운팅 판넬 안에 뒷레일을 설치해서 거기에서의 IO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이 장비들이 제공하는 프로토콜 중에는 SNMP도 있고, OPC-UA도 있고, TCP/IP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히 모니터링 환경에서는 최적화되어 있고 가격도 괜찮아요.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모니터링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어 쪽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센서들을 관리하고 싶을 경우에 기존에는 너무 다양한 센서들을 PLC 기반으로 하다 보니 PLC 납품사별,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별로 센서 종류가 다양했어요. 근데 실제 모니터링 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온도, 습도, 도어를 누가 열었는지, CO2, 누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기반으로 0에서 24mV가 24mA가 나오는 경우에 그 전류값의 변화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상위 단에는 그 센서의 단위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들을 연동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장비는 상당히 크진 않은데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그 패널에 있는 냉각 장치와 연동을 하면 냉각 장치 상태, 공장 안에 이런 에어컨이 보통은 몇백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백 개가 되는 에어컨의 상태를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고, 그러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라인의 보전팀은 원격에서 에어컨의 상태를 감시할 수도 있고, 알람 값을 볼 수 있고, 온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누가 도어를 열어서 비인가자가 접근했는지 알 수도 있어요. 그게 로그에 남고 상위 시스템으로 쉽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고 거꾸로 제어를 넣어줄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게 여기 보시면 자, 상위 시스템에서 이 장비를 통해서 도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인가자가 열지 못하게 하겠다라면 비인가자가 아닌 인가자가 와서 키를 댔을 경우에 열 수 있고요. 아니면 전화로 열어주세요 할 경우에 원격에서 저걸 열 수가 있어요. 도어를. 그래서 외함에 도어를 열 수도 있고, 비인가자가 열었을 때 시간도 볼 수 있고, 열었을 때 CCTV로 기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온도, 온습도, 적외선, 충격 뭐 다양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니터링 기반으로 엮는다. 그래서 OT 환경에서의 감시에 대한 바탕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냉각 장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에 이렇게 생긴 냉각 장치를 한 3,000대에서 4,000대 정도를 파는데, 이 장비가 가장 특징은 뭐냐면
외부 공기를 활용한 냉각이 됩니다. 우리가 표현은 이제 프리쿨링이라고 하는데 실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소비 전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장 안에 이런 냉각 장치가 몇백 대가 있다고 할 경우에 냉각 장치가 각각 쓰는 전력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 냉각 장치는 내부 설정이 35도고 밖에 온도가 만약에 뭐 한 20도다. 그러면 내부를 냉각할 때는 압축기가 안 돌고 팬만으로 냉각을 합니다. 근데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히트파이프가 있어요. 노트북에나 들어있는 히트파이프가 들어있어서 히트파이프로 열교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엄청 적게 씁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고 공장 환경이라는 게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은 어쩔 수 없지만 히트파이프 기반으로 냉각을 하고 압축기가 인버터 압축기예요. 그래서 소비 전력을 극단적으로 적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원격으로 온도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NFC 같은 경우에 잘 쓰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NFC로도 설정이 가능하고 알람 값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글로벌 서비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해외 사업장에서도 리탈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엣지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리탈이 그 외환만 하는 게 아니라 IT용 고밀도 냉각, 여기 보면 이제 금고용 데이터 센터, 금고도 하고요. 다양한 모니터링도 제공을 합니다. 컨테이너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접근을 렉부터 시작을 해서 금고,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 확장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레고 같은 어떤 확장 개념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이제 사례인데요. 리탈이 아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노르웨이의 그 이제 피요르드 물을 활용한 이제 데이터 센터예요. 노르웨이에 있는 폐광산, 레프달 마인이라고 하는 폐광산에 컨테이너 형태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안에 냉각을 피요르드의 찬물을 활용한 냉각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전은 피요르드에서 발전한 전기를 갖다 쓰는 형태들. 그래서 해외에는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솔루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탈은 단순히 외함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IT까지 섭렵한 회사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저희가 엣지 데이터 센터란 개념으로 제안하는 것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여기 전시장에 나와 있는 FMDC, 그 다음에 분리형 중에도 이제 HMDC 10kW짜리 이런 이제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엣지 데이터 센터는 작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갈 경우에는 컨테이너까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작은 걸 봤을 때는 저희가 표현할 때 벽부형, 벽에 부착하는 작은 외함 형태로 19인치,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다양한 센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벽에 부착하는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독형 에어컨으로 냉각을 하는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에 끼어 들어가는 냉각을 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밀폐형이기 때문에 보호 등급이 나오고 그 안에만 냉각을 하는 거라서 밖에 사업장 환경이 춥든 덥든 간에 상당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과 냉각을 제공할 수 있다. 먼지도 보호할 수 있고요. 이런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저기 전시대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HMDC. 요거는 좀 용량이 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산에 있는 SMIC 안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도 이런 환경 안에서 지금 이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은 작게는 렉 한 뭐 2개에서 4개 사이 또 운영할 수 있고, 크게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 소규모의 사무실 환경에서 열악한 곳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장은 1개에서 뭐 4개까지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은 저희가 가장 많이 납품한 사례는 이제 롯데마트. 지금 이제 리테일이 좀 죽었지만 한참 잘 될 때는 저희가 전국 점포 중에 70개 점포에는 이런 식의 엣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엣지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보편화된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5G용으로 안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실제 5G에서 뭐 MEC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요게
요게 이제 그 안산에 설치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안산에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거에 렉은 6개, 그 중에 하나에는 UPS랑 분전반이 들어있고 나머지에는 통신 장비와 서버 그리고 다양한 이제 솔루션 제품들, IT 제품이 들어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 환경 안에서 뭐 냉각, 모니터링, 그 다음에 뭐 소화약제 이런 것들을 전부 내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양은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실제 이게 폐쇄형이기 때문에 되게 좀 환경 자체가 열악한 곳에서는 구축하고 운영하기에 단시간 안에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엣지 데이터 센터는 기대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실제 사진이고요. 그래서 안에 UPS와 전기 분배 부분까지 해서 오늘 전시장에 가시면 이제 UPS 부분은 사진으로 들어있긴 하지만 이 모델을 그대로 이 사진이 그대로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시스템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실제 제가 오늘 좀 이제 장표가 많긴 하지만 좀 빨리 설명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리탈은 단순히 인클로저라는 회사가 아니라 이플랜과 함께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 제공자로서 외함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거를 가공하는 가공 장비 그리고 모니터링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용 엣지 데이터 센터까지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